자, 오늘은 시험 범위 앞두고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식 학습지부터 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좀 선생님 따라 보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시는 1, 2, 3장이죠. 근데 내가 앞부분에 요 위에 부분만 시험 문제 냈다 그랬죠? 그래서 한자 한문에 대하여 여기 부분만 체크해 놓고요. 그냥 내용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한자는 처음에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그림처럼 그리던 것에서 비롯됐다. 즉, 상형의 원리로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차 시는 끝났고요. 2차 시 봅시다. 자, 2차 시는 보면요. 자, 얘는 다 냈어요. 잘 보세요. 일단 한과 한의 차이라고 되어 있죠. 한문할 때 한은 이 앞에 있는 한이라고 그랬죠. 둘 다 나라 한인데요. 얘는 중국에 있는 한나라고요. 얘는 대한민국 갈 때 한이잖아요. 당연히 한문은 중국에서 빌려온 글이니까, 중국의 글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문할 때 한은 중국의 한인 요 한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의 문자에 있다. 표의 문자가 뭐냐면요, 겉표자예요. 겉으로 드러낸다. 의, 뜻을 겉으로 뜻을 드러내는 문자이다. 뜻글자이다 라는 의미인데, 한글이랑 좀 달라요. 얘만 봐도 이렇게 한자를 보면 물론 한문이라고 음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내포된 뜻이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국의 한나라라는 뜻, 얘는 글이라는 뜻. 그래서 얘만 봐도 아, 이거 중국 한나라의 글이구나 라는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문은 뜻글자예요. 표의 문자이다. 한글은 표의 문자죠. 음을 나타내죠.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거 요 안에 의미 없잖아요. 그냥 음만 나타내죠. 어쨌든 한문은 표의 문자이다. 뜻을 나타낸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자에는 3요소가 있다. 형, 의가 있다. 형은 형태, 즉 요 한자의 모양들이죠. 그 모양들. 그 다음에 음은 소리죠. 이 한자를 읽는 발음. 문, 강, 부, 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는 뜻의자예요. 나라죠. 얘는 문, 강물, 입, 냇물이죠. 각각의 뜻. 그래서 한자에는 세 가지 형, 의라는 요소가 꼭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한자는요, 여러 가지 뜻과음을 지녔어요. 꼭 하나의 뜻, 하나의 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봤었죠? 그 중에서도 요 날생 같은 경우, 우리 흔히 나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얘가 나다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뜻이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 혹은 얘처럼 음이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 삼아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부수, 이건 다음번에 다시 같이 볼 거긴 하지만 부수라는 거는 한자의 필수적인 요소고, 한자 사전 찾을 때 얘네로 공통적으로 모아놔서 한자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수에서 뜻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획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내천 같은 경우 당연히,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고요. 가로 세로 교차될 땐 가로부터 써요. 가로 세로.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라는 거는 삐침이 얘고요, 파임이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쓰고 오른쪽 쓴다. 들립자 같은 경우도 왼쪽 쓰고 오른쪽 쓴다. 이거 사람인 들립자죠. 그리고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대칭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글소 같은 경우 1, 2, 3이라고 하죠. 물수 같은 경우도 1, 2, 3, 4. 그래서 가운데부터 쓰죠. 양쪽이 대칭되니까.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땐 바깥쪽부터, 나라구 같은 경우 1, 2부터 쓰고요. 안에 내용물 쓰고 밑에 닫아주죠. 그 다음에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가운데 중 같은 경우 꿰뚫는 획 마지막.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쓴다. 개견자 같은 경우 큰데 써주고 점은 마지막에. 이건 기본적인 획순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안 낸다고 했어요. 여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다음 3차시 한자의 짜임 보도록 합시다. 자, 한자의 짜임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형지사, 회의, 형서. 근데 이제 지금 두 개씩 나눠보죠. 왜냐하면 상형지사는 새롭게 창작을 해낸 원리고요. 그러니까 한자가 없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거고, 회의, 형성은 만들어낸 걸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형지사부터 보면 얘네 당연히 개념 외워야 되겠죠. 상형은 모양상의 모양형이다 보니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다. 그래서 얘네가 다 상형자죠. 모양 본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별활동지에 그림 그렸던 거 다 기억나죠, 여기. 그래서 요거 좀 보면서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진짜 모양을 본뜬 거고, 날생자 같은 경우만 조금 특이한데, 요거 땅에 돋아난 새싹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새싹이 난 모양을 본떠서 날생자가 된 거죠. 그 외에는 뭐 다 모양 본뜬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자 뜻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형자다라는 거 그림 그리면서 개념 외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사의 원리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얘네도 글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점야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한자예요.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의 두이, 그래서 얘네가 지사자라는 거 일단 외우시고 뜻은 당연히 외우시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우리 다 했었잖아요. 얘는 하나일은 나뭇가지 하나로 표시, 두 개는 두 개, 셋은 세 개. 그 다음에 위상 아래야 땅을 중심으로 위에 표시, 아래 표시에서 나타낸 거고, 근본본, 끝말 같은 경우도 나무에서 얘는 끝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얘는 뿌리 표시에서 근본이란 뜻을 나타낸 거고, 칼날이는 요거 칼도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칼날이지라고 표시했고요. 점 찍어서. 가운데 중은 여기 세상인데 여기서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야 라고 선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형과 지사에 해당하는 한자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요 상형지사 쓰고풀이하기인데요. 이건 뭐 방금 봤던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프린트로 봐도 돼요. 즉 여기 우리 단어 찾았던 거는 시험 문제 안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냥 한자 프린트로 뜻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회의 형성자죠. 그래서 한자 해자인 회의 형성자. 일단 얘네는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다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한자를 합쳤어요. 근데 어떻게 합쳤냐? 회의는 뜻과 뜻을 합쳤고 형성은 뜻과 음을 합쳤어요. 뜻과 뜻이라는 거는 자, 이거 다 여러분 한자 뜻은 일단 외우시고요. 이렇게 다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뭘로 볼까? 쉴휴 같은 경우 나누면 이거 사람인변이죠. 그리고 이거 나무목이죠. 사람이 나무에게 대해서 쉰다. 그래서 사람, 나무 각각 뜻부분 합쳐서 새로운 뜻이 나왔죠. 이런 게 바로 회의자예요. 그리고 밝으면 같은 경우도 해일이랑 달월이 합쳐졌죠. 그래서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각각 뜻부분 합쳐서 밝다라는 뜻 나왔죠. 이런 게 다 회의자예요. 믿을신도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음이 있게 신뢰가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자가 되는 거예요. 몰회 뜻을 모았다. 그래서 뜻과 뜻이 회의자고요. 그다음에 형성자는 뜻과 소리예요. 이게 모양형이 소리성이에요. 소리성이니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의랑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봅시다. 뭘로 볼까? 뭐 성시성 같은 경우 여자여의 날생자 합쳐졌죠. 근데 자, 이 성이라는 어디서 나왔지? 생에서 나왔죠.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비슷하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는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생에서 나왔죠. 나왔네? 그럼 형성자. 나머지 여자의 엄마라는 의미 있다 그랬으니까 엄마가 낳아줬잖아요. 그래서 성씨 물려받았다 라고 생각해서 여긴 뜻 나오고 여긴 나온 형성자, 뜻과 음이 합쳐진 형성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살다주도 똑같죠? 이거 사람이 산다, 사람 살다 뜻 나왔고, 주인주도 주에서 주라는 뜻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요 5개의 한자는요 공통적인 한자가 보이죠? 요 오른쪽에 있는 풀을 청자에서 청이라는 음이 나왔어요. 이거 다 풀을 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에서 청, 청에서 정, 요 정도 차이 괜찮다 했어요. 청에서 청, 청에서 청, 청에서 정.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음이 나왔고, 그다음 왼쪽 부분에서 다 뜻이 나온 거죠. 부수에서. 물수에서 물이 맑다. 쌀미에서 쌀, 쓸은 쌀, 고정한 쌀, 깨끗한 쌀. 그 다음에 개다청, 해가 떠서 날씨가 개었다. 뜻 나왔고, 청하다청, 말로 부탁한다, 청탁한다. 마음심, 뜻, 마음 뜻, 여기서 뜻 나왔죠. 그래서 뜻과 음이 합쳐진 형성자다 라는 거 구분해서 외우세요. 한자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도 쓰고풀이하기 같은 맥락이죠. 같은 한자예요. 이거 회의자였고 이 뒤에 거 형성자죠. 그냥 앞에 있는 거 요걸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얘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다음 이제 4차시 부수 봅시다. 부수는요 요것도 1번 부수의 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뜻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2번 부수가 놓이는 위치와 명칭. 얘는 여기 지금 밑줄 친 것만 나왔어요. 요런 밑에 있는 예시 안 냈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한자의 왼쪽에 위치하면 변, 무슨 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오면 방, 위에 오면 머리나 둘, 아래 오면 발이나 밑, 왼쪽과 위에 오면, 즉 위랑 왼쪽에 오면 왼쪽과 아래를 받치면 받침,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3면 혹은 4면, 3면 이런 거는 다 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수 자체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을 때, 즉
주로 거의 상형이나 지사자에 해당하거든요. 이럴 땐 제부수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단독으로 못 쓰인다는 얘기죠. 얘네는 다 다른 한자랑 합쳐져서 쓰일 수 있고 얘네만 혼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부분을 이루고. 그리고 명칭이랑 위치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표는 사람인부터 요 7보까지는 다 냈네. 7보까지는 다 냈는데 요 옆에 있는 우리 한자 찾은 건 안 냈고요. 딱 이렇게 세 줄씩만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을 붓을 바꾸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인, 원형 한자가 사람인이고 오른쪽에 오는 부수가 사람인 변이다라는 거. 왼쪽에 오니까 변이죠. 그럼 명칭 기억하고 이 부수가 들어가면 사람과 관련된 뜻이 나온다라는 거 예상을 하면 돼요. 칼도 같은 경우는 변형하면 요 모양인데 오른쪽에 위치하다 보니 방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당연히 칼과 관련된 의미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간머리 들어가면 뭐 집 장소, 뭐 지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의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손수도, 재방변, 모양이랑 원형 한자랑 부수의 의미 그리고 부서 갖는 의미 기억하시고 예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부수를 원형 한자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뒤도 다 똑같아요. 부수 놓이는 위치 얘는 밑에 오니까 발이라는 명칭 붙었고 뭐 구멍혈 들어가면 구멍과 관련된 의미. 그리고 대중머리는 이게 대나무 죽이거든요. 얘는 부수로 바꾸면 위에 와요. 그래서 머리라는 명칭이 붙는 거고요. 요 모양이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부필자 위에 들어가죠. 다 대중머리. 그래서 요거는 좀 모양 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적혀 있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은 거의 의미가 같죠. 얘는 왼쪽에 오서 잡으면 얘는 한자 오른쪽에 와요. 그래서 우부방이다. 이런 것들 명칭, 부수 모양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의 짜임으로 넘어갈게요. 단어의 짜임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병렬, 두술, 수식, 수목, 술보 5가지 구분하시고요. 얘는 한자의 짜임이 아니라 단어의 짜임이기 때문에 2글자 이상이 합쳐졌겠죠. 우리는 3글자도 안 받고 2글자의 짜임만 봤어요. 일단 병렬 관계부터 보면 앞에 새로 나온 한자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뒷면에 한자 다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단어 만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법붕이다, 얜 버두다 이렇게 뜻은 당연히 외우시고요. 이렇게 합쳤을 때 의미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병렬 관계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병렬 관계는 성분이 비슷한 대등한 말들이 나란히 놓였다. 얘네 둘 다 대등한 성분이에요. 의미로나 뭐 품사로나. 어느 한쪽에 속하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아니죠. 대등한 개념이 놓였는데 그 각각의 뜻이 서로 비슷하면 유사자, 서로 반대되면 상대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붕우, 수목, 도로, 가옥, 하천 얘네는 다 대등한 개념이 놓였는데 의미가 서로 비슷해서 유사자로 묶어서 본 거죠. 그 다음 상대자도 똑같죠. 뭐 대소, 좌우, 장단 이런 거 다 대등한 개념이죠. 뭐 길이에 대한 개념, 높이에 대한 개념이니까. 근데 서로 뜻이 서로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상대자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음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얘 보면 붕, 우다, 수, 목이다.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다, 나무다. 얘는 뭐 노인과 젊은이, 노인과 소인 뭐 이런 식으로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가 병렬 관계 중에 유사자인지 상대자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한자부터 외우세요. 다음 주술 수식 관계. 얘도 똑같아요. 새로 나온 한자 가지고 단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일단 주술 관계, 수식 관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주술은 주가 주어, 술은 서술어. 주어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는 뭐가 이렇게 붙는 게 주어죠. 그리고 서술어는 서술해 주는 거니까 뭐뭐 다로 끝나죠. 그래서 주로 뭐가 뭐 한다, 뭐는 뭐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주술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내가 주어고 학생이 다가 서술어가 돼서 주술 관계죠. 혹은 그녀가 떠났다도 그녀가 주어 떠났다가 서술어해서 주술 관계죠. 보면 야심 같은 경우 밤야자는 깊으심이죠. 그럼 그대로 처음부터 해석하면 밤이 깊다잖아요. 그럼 밤이 주어 깊다가 서술어니까 주술 관계가 되죠. 당연히 한자 외우고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단어의 짜임이 주술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뭐 또는 천고 같은 경우도 하늘천 높을고니까 하늘이 높다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서술어 돼서 주술 관계다.
그리고 수식관계도 뭘까요? 수식관계가 뭐예요? 수식이란 말 자체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애가 놓이는 건데, 그래서 뭐 하는 뭐, 뭐뭐의 뭐 한 뭐. 그래서 주로 명사형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가 수식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야 같은 경우 야심인 거꾸로 한 거죠. 깊은 밤이잖아요. 깊은 밤. 그럼 깊다가 밤을 꾸며주잖아요. 그냥 밤이 아니라 깊은 밤이니까. 그러니까 꾸며주니까 수식관계가 되겠죠. 고온 같은 경우도 높은 온도잖아요. 높은 온도. 온도는 높은데 높은 온도니까 얘도 꾸며주는 거고. 설경 같은 경우도 눈 내린 경치잖아요. 눈 내리다가 경치를 꾸며주죠. 그래서 수식관계. 뭐 생일 같은 경우도 난 날이죠.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관계가 되겠죠. 주술 수식관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술목술보 관계죠. 얘도 새로 나온 한자 가지고 뒤에 단어 만든 거니까 뒤에로만 봐도 돼요. 일단 술목술보 관계는 여태까지 봤던 해석 순서랑 달라요. 왜냐하면 서술어가 앞에 놓였기 때문에. 원래 서술어 마지막에 해석하잖아요. 근데 앞에 놓였으니까 앞에 걸 마지막에 해석하죠. 그래서 뒤에부터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서술어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나 보어가 놓이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게 목적어냐 보어냐를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오는 애에 조사가 을을이 붙냐 안 붙냐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샀다라고 하면 연필을 을을 붙었으니까 연필이 목적어고요. 샀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가 되겠죠. 또는 뭐 고기를 먹는다 해도 을을 붙었으니까 고기가 목적어, 뭐뭐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가 되죠. 근데 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요 경우 서술어가 있다 없다, 즉 있을 류 없을 무일 때는 무조건 술목관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목관계 보면 육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아이를 기르다니까 을을 붙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데, 그리고 서술어 되죠. 기르다니까 술목관계가 되는데요. 유명 혹은 무죄, 유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술어 앞에 놓인 게 다 있을 류 혹은 없을 무죠. 그럼 무조건 해석 상관없이 술목관계예요. 뒤에 이름명 붙었죠. 해석하면 이름이 있다잖아요. 근데 을을 안 붙었는데요? 이 붙었는데요? 그러면 술목관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서술어가 있을 류 없으면 그냥 무조건 술목관계로 본다. 을을 안 붙어도.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그럼 보어는 술목관계는 을을 안 붙으면 다 된다 그랬죠? 출가 같은 경우 집에서 나가는 거야. 집을 나가다 아니에요. 한글에선 집을 나가다 쓰는데 장소 같은 경우는 에나 에서 붙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다니까 을을 아니니까 술보 관계가 되죠. 또는 난해 같은 경우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하잖아요. 하기 을을 아니네? 그럼 얘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네. 그리고 어렵다니까 서술어네. 그럼 술보 관계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술목술보 관계까지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단어 일자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어 봅시다. 성어도 똑같이 새로 나온 한자를 가지고 밑에 성어 만든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쭉 보면 돼요. 일단 얘는 성어라서 겉뜻과 속뜻이 따로 구분돼요. 겉뜻은 그냥 요거를 단어처럼 뜻 부분만 가지고 해석한 거고요. 속뜻은 이 안에 내포된 숨은 의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일단 결시부터 보면 맺을결에 열매실이니까 그대로 겉뜻은 열매를 맺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결실이란 표현도 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결실이란 말을 빗대서 어떻게 쓰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잘 나타났을 때 결실을 맺었다, 결실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속뜻은 이래 결과가 잘 맺어졌을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겉뜻과 속뜻 구분하시고 뒷면 근절, 뿌리근의 끊을절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겉뜻은 뿌리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뿌리가 끊겼을 때도 근절이란 표현 쓰지만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나뭇잎만 자라서는 그 식물이 계속 더 자라날 수 있죠. 근데 뿌리채 뽑아버리면 아예 소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릴 때 근절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하자. 학교폭력 조금 더 자라날 수 없게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럴 때 근절이라는 성어를 쓴다. 그다음에 탈피. 탈피도 해석하면 거슬탈의 가죽피니까 가죽을 벗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이 가죽 허물 벗을 때 탈피라는 표현도 쓰고요. 근데 속뜻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탈피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되게 안 좋았던 습관에서 탈피했다
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럴 때도 탈피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겉뜻 속뜻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반장, 같을려 뒤집을 빤 손바닥장.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했죠. 겉뜻은. 근데 여러분 손바닥 뒤집는 거 되게 쉽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우 쉬운 일에 여반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한문 파일 만점 받는 건 여반장이다, 너무 쉽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반사, 차하다 밥반 일사니까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죠. 겉뜻은. 근데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되게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하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건 다반사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럴 때 다반사다. 일상 다반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면피, 쇠철 얼굴면 가죽피. 쇠처럼 두꺼운 얼굴 가죽. 그래서 두꺼우니까 얼굴이 붉어졌는지 이런 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뻔뻔한 거. 너 진짜 철면피다. 너 뻔뻔하다. 너 나한테 돈도 안 갚아놓고 또 빌려?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네. 얼굴 두껍다. 낯짝 두껍다. 그럴 때 철면피다. 염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일석이조 같은 경우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죠.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이득을 얻을 때,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재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인데 이 여자도 함께 사랑할 수 있고 또 돈까지 생겼네. 그럴 때 일석이조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전성시, 문문 앞전 이룰성 시장시니까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 라고 하면 겉뜻이 되는 거고요. 직역. 속뜻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 문 앞이 시장을 이룬대요. 시장 되게 북적북적 사람 많잖아요. 물건 사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떤 가게의 문 혹은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방문객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앞 떡볶이집이 맛집으로 소문나서 문전성시다 라고 하면 진짜 바글바글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복습을 하면 시험 범위 끝난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한자를부터 외우는 게 좋겠죠.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